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외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멀리서 상담 전화를 문의를 하신 분하고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메시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9세 여성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발병은 24세였고요. 15년 되셨네요. 양약으로 MTX, 스테로이드, 류마티즘 관련 약 제제들, 진통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괜찮아져도 약물을 좀 줄이고 생활하다가도 또 다시 통증이 이어져서 약을 계속 또 반복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손목과 손가락 관절통이 심해져서 손목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맞았었습니다. 통증은 금방 좋아졌지만 그 후 다시 아프기 시작할 땐 운동 범위도 줄은 상태입니다. MTX 복용하고, MTX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아주 루틴하게 먹는 그 면역 억제제인데요. 노란색 알약으로 한꺼번에 3알이나 4알, 5알 이렇게 먹는 제제입니다. MTX 복용으로 대상포진까지 오게 됐고 상태가 나아지자 양약을 중단한 후 한약과 자연치료 등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2014년까지는 통증 없이 잘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출산 후 다시 증상이 올라왔고 그때부터 양약은 복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둘째 출산 후 무릎에 물이 차고 양쪽 손목 연골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뼈가 붙은 정도, 그렇게 팔꿈치 어깨까지 통증이 번진 상태입니다. 아침 기상이 너무 힘들고 현재 비타민C,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호가논인가요?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한 거는 2주 됐습니다. 친절한 야사님 영상을 보고 치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 양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 호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MTX는 4알 처방하셨는데 이걸 계속 먹어야 될지 아니면 어찌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먼 그 외국 땅에 살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한국에 있는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사실 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문의가 카톡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전형적인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표현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어디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닌지 너무 퇴행성인지 류마티스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단하는 어떤 간단한 팁을 말씀을 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는 큰 관절보다는 작은 관절, 특히나 이 손가락 같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런 손가락 마디, 이런 마디가 좀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생기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면역 억제제를 쓰고 소염제를 쓴다 하더라도 어깨 관절이라든가 이 허리 통증이나 이런 무릎 관절, 큰 관절로 이렇게 이행하는 게 보통이에요. 아까 이분이 팔목에 스테로이드를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자주 맞게 되면 연골이 파괴돼요. 그래서 연골이 거의 파괴된 상태로 뼈와 뼈끼리 붙은 상태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고요. 저도 팔목이 아파서 사실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지금도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받았는데요. 정말 한 대를 맞으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통증은 시작이 됐고, 이거를 계속 맞을 수는 없겠구나. 젊었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테로이드라는 건 어찌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아주 반짝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연골이 녹아내리는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만이라도 염증 때문에 연골이 손상이 오거든요. 스테로이드가 그런 걸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분께 친정 어머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 예,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제재들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참, 이분이,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메가3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좋은 제재일까요? 글쎄, 저는 좋은 제재라고 생각하고 사서 구입해서 계속 먹고 있는 제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뒷면에 있는 사진을, 성분 표기가 되어 있는 사진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판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메가3가 360ml, 240ml 이렇게 해서 600ml가 들어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상단을 보니까 캡슐이 어떤 캡슐이냐면 투 소프트겔이라고 써있어요. 두 캅셀에 들어있는 용량이 600인 거예요. 그럼 한 캅셀은 얼마죠? 300이겠죠? 그러면 전체 용량은요? 전체 용량은 2000. 그러면 전체 용량이 1000ml에 300ml 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0ml는 도대체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결국은 이 700ml의 대부분은요, 오메가6 지방산이고, 오메가6 지방산이 자체적으로 염증을, 류마티즘을 일으키는 또 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정말 이런 제재를 오래 드셨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치료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길,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달 후에 다시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전에 약 주문해서 받아서 12월 7일부터 복용했습니다. 효과는 2주에서 3주 사이에 통증이 10에서 7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워낙 통증이 하루 종일 심했던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아직 무릎과 손목, 팔꿈치는 통증이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약만의 효과인지 사실 컬큐민이라는 제제도 같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이걸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컬큐민이라는 제제는 사실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예요. 그런데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드시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려면 면역 조절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신 거에 대한 영향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건강에는 좋으니까 함께 드셔도 무방합니다라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다른 천식과 또 아토피와 다르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처방전을 보면 정말 약의 종류가 많아요. 면역 어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고혈압약 이런 대사증후군 약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한 10가지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통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역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먹는 이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제제들이 또 다른 질병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그 질환에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과에 가셔서 또 진료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주 사이에도 통증이 많이 10에서 7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어떤 영양소 관리를 해드리면서 좀 가장 빠르게 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빨리 확인할 수도 있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지만 영양소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MSM이라든가 관절 영양소를 좀 챙겨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식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식이 기관지 질환이 아니고 면역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염이 아니라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 부위가 관절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부분에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인론적으로 우리가 병인론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만 이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면역은 정말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 물론 병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내 몸에서 무엇을 필요하고 하고 있는지 내 면역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